여러분들이 내용 일치나 그러니까 내용 확인 그리고 일반 추론을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지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독해는 회독이 아니야 이런 얘기. 동의해요. 근데 문제는 회독하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자, 이 말이 뭐죠? 잘 들어봐. 회독이 해결을 해주는 건 아니야. 근데 회독하면 안 되는 건 아니야. 즉 회독이 유익할 수 있다는 건데 방법이 있다는 거죠. 풀었던 문제를 다시 푸는 게 왜 나빠요? 그 시간 낭비라고요? 그럼 여러분 수능 때 마르고 닳도록 왜 그랬는데? 그래 안 그래요? 수능 때는 아무도 기출 회독에 대해서 욕하지 않았거든요? 맞죠? 근데 공시에 왔더니 갑자기 공시 독해는 회독이 아니래. 난 사실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시장을 적으로 돌리는 느낌이지만 진실이야. 회독을 하지 말라고 해야 문제지가 잘 팔리잖아. 그쵸? 저도 문제집 팔죠. 근데 풀었던 문제 또 풀지 말라고 해야 독해 문제지 이거 풀고 저거 풀고 저거 풀고 저거 풀겠죠. 예. 그러니까 독해 문제를 영어 독해도 그렇고 국어 독해도 그렇고 회독하지 마. 의미가 없어. 이렇게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왜 의미가 없어? 수능 때 평가원이랑 기출문제 많이 보라며. 그거 맞거든? 왜? 그게 굉장히 어떤 문제예요? 깔끔하면서 근데 어렵긴 어렵잖아. 그게 뭐예요? 가치관.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알 수 없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계속 훈련해 주기에 너무 좋은 문제니까. 좋은 문제는 뭐 하는 거지? 반복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는 뭐 하는 거지? 반복하는 거지. 근데 지문을 외우는 게 아니야. 지문이나 정답을 외우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닌 거지. 그래서 회독하지 말라는 건 외울 거면 하지 마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독해의 회독 방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외우는 회독이 아니고 문법 규정 어휘 한자처럼 출제됐던 선지를 알아둡시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패턴 10, 11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 내가 이 문제를 틀렸거나 이 선지에서 OX 못했어. 그러면 해설지에 혹은 수업에서 다 얘기해 주잖아. 이 부분을 통해서 도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그런 노력 해봤어요? 진짜 저도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지문에 있는 그 문장을 써. 그 다음에 선지 문장을 써. 이 두 문장을 진짜 면밀히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이 명제가 지문에 있을 때 왜 선지의 명제가 참이냐 혹은 거짓이냐 혹은 알 수 없냐. 여러분 왜 두 가지로만 생각을 해? 패턴 10, 11에서 많이 틀리는 사람들의 특징. 선지는 참이거나 거짓일 것이다. 여러분 OX가 아닌 알 수 없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모를 언제 쳐?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할 때 세모 치지. 세모는 그럴 때 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세모 치는 버릇 가지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 세모를 이상하게 활용하니까요. 그러니까 선지에다가 자 이건 참이다 이건 거짓이다 이거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에다 세모를 치잖아. 그러면 안 되고 잘 모르겠을 땐 생각을 더 하세요. 시험장에선 안 되죠. 시험장에선 별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독해 알고리즘 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는 적어도 최종 파이널 모거 하기 전까지 2월까지는 고민을 해야 돼. 뭔지 아시겠죠? 1, 2월까지는 고민을 하는 거야. 그 대신 그러면서 지문을 몇 번씩 계속 보면 안 되고 한 번을 똑바로 읽으랬잖아. 그런데 한 번을 읽었는데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 그 선지 위치와 관련 쟁점 부분까지는 볼 수가 있어. 예. 근데 볼 때 짜증내면서 보면 안 돼. 여러분 독해는 성격 공부이기도 해. 사고 교정이고 성격을 부단히 갈고 닦는 거야.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왜 이거야? 다시 봐도 아닌데? 막 이러면서 보면 안 돼. 그러면 눈알에 그냥 뭐라 그럴까 알아볼 수 없는 필터 하나 씌워져. 고집이라는. 마음을 열고 이미 틀렸잖아. 마음을 열고 봐야지. 여러분들이 뭔데 수많은 사람들이 푼 기출과 여러분들이 뭔데 여러분 독해 알고리즘에 있는 건 합격자 한 20명쯤이 검토를 하고 올리는 거고 그리고 매년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 독해 알고리즘에는 부적합한 문제가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어그로 끌리는 문제인데 했으면 돕겠어요? 매년 개정하는데? 안 되죠. 정말 깔끔한 문제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깔끔하지 않은 거야. 또 상처 줬어. 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애매한 문제가 없어. 나한테만 애매한 거야. 그러면 지문에 있는 그 문장과 선지를 대응시켜 봤어? 정말 적어보면서? 그거를 모아야지. 그런 문장들을 모아야지. 어떨 때는 지문에 있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더해서 산출이 되기도 해. 그거를 적어봐요. 모아요. 그게 나의 뭐야? 자기 자신을 프로파일링 하라고. 오답을 고르는 나, 결정 못하는 나를 자, 독해선 범죄야. 자, 프로파일링 하세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몇백제, 몇천제를 풀어도 쳇바퀴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수능 시장에 있을 때도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게 문제지는 진짜 시장에 출판된 거 다 풀어. 근데 또 3을 맞아. 또 3등급이야. 그래서 2, 3등급 박스에서 못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1등급을 못하는. 근데 진짜 열심히 하거든. 고집이 더럽게 세. 예. 그래서 제가 말이 세진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너의 생각에 여지는 없어. 그냥 너가 틀린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납득을 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게 답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대가 왜 지문을 읽을 때 못 읽었는지 얘기해줄 때 단호하지 않으면 고집을 안 꺾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고집을 꺾어야 독해는 오를 수 있어요. 자, 얘기했죠. 참이다, 거짓이다, 지문을 통해 알 수 없다. 자, 요거를 이게 세 가지거든. 이 세 가지임을 파악을 해야 추론까지 풀어요. 내용 일치는 지금까지 공시 국어에서는 되게 난도가 낮았기 때문에 주로 선지가 다 참고지수 떨어집니다. 근데 요즘에 추론 나오잖아요. 추론은 참이다, 거짓이다, 알 수 없다. 그럼 여러분, 긍정 발문일 때 알 수 없다는 답이 될 수 없어요. 답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참이 확보되는 걸 골라야 되죠. 이런 결정을 귀찮아하면서 아 뭐야 선지가 여러 개가 답이 아니거든. 그런 문제 한 문제도 없어. 여기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패턴 10, 11은 시간을 투자해서 봐야 되는 출제 빈도가 가장 높고 여러분들이 고집을 꺾어야 되는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